안녕하세요. 소나무 쉼터짓기예요. 소나무는 소박나눔무리의 줄임말이고요. 소나무는 소박나눔문서의 줄임말이에요. 소나문 소방서류 버전 6. 사용방법 설명이에요. 저는 만 20년 동안 소방감리 업무를 하면서 현장에서 직접 소방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관리해왔어요. 소방감리 업무를 하다 보면 같은 내용을 여러 서류에 반복해서 작성해야 하고 하나의 내용을 수정하면 여러 서류를 다시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서류의 오류도 많이 발생되고요. 제 짝지가 소방감리 업무를 시작하면서 처음 감리 업무를 접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소방서류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소나문 소방서류를 만들게 됐어요.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대한의 결과물을 만들 수 없을까? 한번 입력한 내용을 여러 서류에서 활용하고 반복적인 작업은 최대한 줄이고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 목적으로요. 그리고 저도 너무 게을러서 단순 반복 작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게으름이 만든 파일이에요. 그렇게 시작한 소나문 소방서류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고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매크로 기능 추가로 약 30개월 남짓 걸려서 소나문 소방서류를 만들게 되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소나문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설정부터 각 서류의 사용 방법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보안센터 설정 방법. 두 번째, 소나문 출근부 사용 방법. 세 번째, 소나문 승인 목록 사용 방법. 네 번째, 소나문 감리보고서 사용 방법. 다섯 번째, 소나문 소방서류 버전 6 사용 방법이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지 않는 서류의 사용 방법은 유튜브 채널 소나무 쉼터에 소나문 소방서류 버전 5와 버전 3 사용 방법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래요. 소나문 소방서류의 목표는 간단해요. 소방감리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도 쉽게 사용할 수 있고 반복적인 서류 작업에는 시간을 덜 쓰면서 필요한 결과물은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20년의 소방감리 경험과 30개월의 개발 과정을 통해 만든 소나문 소방서류 버전 6이 소방감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처음 허접한 버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파일을 테스트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신 이상무님께 감사 말씀 전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보안센터 설정 방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동영상에서 소방서류 버전 5.2는 소방서류 버전 6이에요. 첨부로 받으신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고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요. 원본은 보관하고 사본으로만 사용하시면 그 파일이 완전 사용 불능이 되어도 원본 파일로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럼 모든 매크로를 마음대로 사용해보시고 삭제하시면 돼요. 소나무 쉼터에서 메일이 오면 발송은 소나무 쉼터 제목에는 소나무 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는 메일이 옵니다. 일단 메일에 들어가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할게요. 사용자님들은 원하시는 폴더에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탕화면에 압축 파일이 생성이 돼요. 생성된 압축 파일을 압축을 풀고요. 그럼 폴더가 생성이 돼요. 폴더에 들어가면 이렇게 파일이 있어요. 소나문 감리보고서 소나문 감리서류 버전 5.2 승인 목록 실행 전 먼저 읽으세요. 출근부 이 파일들에 추가로 받으시는 파일에는 이 사용 방법 동영상까지 포함이 될 거예요. 각 파일들의 속성을 확인해서 차단 해제를 해줘야 해요. 처음 한 번만요. 파일 선택 오른쪽 마우스 속성 차단 해제 이렇게 각 파일마다 한 번씩만 해줘요. 그래야 매크로가 동작을 해요. 먼저 사용 전 먼저 읽으세요. 파일을 열어요. 소나문 실행 전 필독 시트의 소나무 쉼터 접속 홈페이지는 임시 폐쇄예요. 유튜브 동영상을 확인하세요. 좀 전에 차단 해제하셨죠? 파일을 열면 콘텐츠 사용이라고 뜰 때도 있어요.
그럼 그걸 눌러서 콘텐츠 사용을 해요. 그럼 소나문 보고서나 소나문 감리 서류에서는 로그인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로그인의 성함과 전화번호에는 전화번호 끝 4자리를 입력 후 로그인을 누르면 페이지에 접속이 돼요. 하나 더 매크로 사용 가능하도록 엑셀 파일 아무거나 열어요. 물론 사용 전 먼저 읽으세요. 파일에서 하셔도 되고요. 파일 왼쪽 하단의 옵션을 누르면 새 창이 왼쪽에 보안센터를 누르고 오른쪽 중간에 보안센터 설정을 눌러요. 그럼 다시 창이 뜰 거예요. 매크로 설정에서 알림이 포함된 VBA 매크로 사용 안함을 체크하고 왼쪽에 신뢰할 수 있는 위치를 선택해요. 새 위치 추가를 누르고 찾아보기로 파일이 있는 폴더를 선택해요. 그리고 파일을 닫아요. 매크로 동작이나 매크로 설정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원격 지원 관련 시트에서 1번 링크로 들어가서 원격 지원 관련 설치 파일을 설치해요.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설치가 모두 완료되면 코드 생성이 나와요. 미리 소나무 쉼터와 시간 약속을 하신 후에 코드를 불러주면 소나무 쉼터에서 원격 지원이 가능해요. 다음은 소나문 출근부 사용 방법이에요. 소나문 출근부예요. 출근부 사용은 간단해요. 일단 현장명 우측에 현장명을 기재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연도를 선택하거나 기재해요. 월도 선택하거나 기재하고요. 그리고 맨 위에 출근부에 문자가 들어가면 모든 출근부에 쉬는 날로 표기가 돼요. 출근부는 책임감리 포함해서 총 6명까지 사용 가능해요. 지우면 원상태로 되고요. 연도월을 바꿔가면서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소나문 승인 목록 사용 방법이에요. 소나문 승인 목록 파일을 열어요. 파일의 맨 앞에는 총괄 시트가 있어요. 이 시트는 소나문 승인 목록이 작성된 데이터를 한 군데에 모은 시트예요. F2셀이 빈셀이면 해당 월 1일부터 F3셀이 빈셀이면 해당 월 말일까지 기간의 승인 목록만 보여져요. 이 부분을 수정해서 해당 기간의 승인 목록 리스트만 볼 수 있어요. 일지나 보고서 작성 시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만일 F2에 2를 넣고 F3에 5를 넣으면 자동으로 25년 8월 1일부터 25년 8월 5일까지 위 승인 목록만 발췌해져요. 파일 전체 초기화 매크로는 소나문 승인 목록 파일의 모든 데이터를 없애고 초기화해줘요. 시트의 번호와 시트명은 감리보고서에서도 연동이 돼요. 신고 및 기술자 시공계획서 도서검토 보내드리는 파일에는 보고서와 연동되는 시트는 소기 통신 건축 이렇게 4개씩 있어요. 상세도 설계 변경, 자재 승인, 공장 검수, 자재 검수, 불합격 자재, 검측 발송 문서, 수신 문서, 회의록, 안전교육 지시서, 이행서, 안전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소나문 승인 목록에 작성을 하면 소나문 감리보고서에 적용이 돼요. 자동으로요. 한 공종만 필요하면 한 시트만 남기고 나머지 공종은 삭제해도 돼요. 물론 파일 이름을 바꿔도 가능하고요. 만일 공종이 더 필요하면 시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이동 복사 추가할 위치 선택 복사본 만들기 체크하고 확인을 눌러요. 시트가 추가되면 시트명을 변경해요. 상세도 설계 변경 등 모든 시트에 동일해요. 소나문 승인 목록 파일의 사용 방법은 공통적으로 동일해요. 각 시트별 삼행이 기준이에요. 만일 B3에 소나무 도면 검토 00129 C3은 날짜 열이에요. 날짜는 숫자 6자리만 넣으면 돼요. D열에는 내용을 넣으면 되고요. 2열에는 결과를 넣으시면 돼요. 4행부터는 3행이 기준이 되어 B3에 있는 숫자 개수만 넣으면 돼요. B3의 숫자가 3개니까 B4에 001을 넣으면 문서번호 형식에 맞게 돼요. 그럼 이 열이 결과도 2, 3에서 복사되어 와요. C열은 날짜열로 숫자 6자리. 5행도 동일해요. 다만 실수로 문서번호가 중복이 되면 중복된 2행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요.
만일 이 3셀의 적합이라고 기재가 되고 다른 행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이 열은 동일하게 작성이 돼요. 만일 B사에 소나무-26-0031이 입력이 되면 숫자가 5자리니까 이후 행에서는 숫자 5자리만 넣으면 돼요. 만일 3행에 소나무-26년-001이면 이후 행에는 숫자 5자리를 입력하면 문서번호 형식이 같게 돼요. 자재검수에서는 중복된 문서번호에 대한 확인을 안 해요. 자재검수에서는 문서번호 하나에 분명히 여러 개 들어가서요. 총괄 시트로 가서요. 파일 전체 초기화 매크로를 동작시켜요. 파일 전체 초기화를 진행하시겠습니까에 예를 눌러요. 그럼 파일 초기화 후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래도 진행하시겠습니까에도 예를 누르면 전체 초기화가 진행이 돼요. 그럼 이렇게 초기화 완료 메시지가 뜨고 초기화가 완료가 돼요. 이런 식으로 모든 시트에 데이터가 다 지워지고 초기화가 돼요. 만일 진짜 실수로 초기화했을 때는 저장을 안 하고 나가는 방법도 있어요. 다음은 소나문 감리보고서 사용 방법이에요. 소나문 감리보고서를 열어요. 처음에 차단 해제하고 매크로 설정을 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나와요. 파일 이름은 소나문 소방보고서고요. 게으름이 만든 파일이에요. 사용자는 목적 외의 사용 및 재배포 금지예요. 파일의 사용은 첫 현장 10만원 이후 현장부터 현장당 2만원 양심 결제예요. 소나문 파일은 매크로 포함 문서로 정식 경로 외의 파일은 신뢰할 수 없어요. 소나문의 사용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최종 확인을 하신 후 업무에 사용하시길 바래요. 소나문 파일의 사용으로 소나무 쉼터 약관의 동의로 간주하며 자세한 내용은 소나무 쉼터에서 확인 가능해요. 임시 사용자는 성함의 길손님 또는 테스트를 입력하고 전화번호에는 1234를 입력해요. 다만 임시 사용자는 5회 접속 가능하고 접속 횟수 초과 시에는 보기 및 인쇄만 가능해요. 문의는 소나무 쉼터 홈페이지 지금은 임시 폐쇄예요. 소나무 쉼터 지메일로 문의하세요. 여기에 성함을 임시 사용자는 길손님이나 테스트를 입력해요. 여기에 전화번호 끝 4자리를 임시 사용자는 1234를 입력해요. 만일 접속 실패 3회면 파일이 닫혀요. 다시 열게요. 여기에 성함 여기에 전화번호 4자리 입력하고 로그인을 눌러요. 지금은 임시 사용자가 접속 횟수 초과해서 보기와 시트 추출 인쇄하기만 가능해요. 접속 횟수 초과 접속 시에도 시트 추출하기 기능은 가능해요. 엑셀 저장을 누르면 매크로가 제외된 엑셀 파일로 저장이 가능하고 PDF 저장을 누르면 PDF 파일로 저장이 돼요. 전체 선택을 누르면 전체 시트가 선택이 되고 개별 시트를 누르면 개별 시트만 선택이 돼요. 저장 위치 및 파일 이름을 지정하고 저장을 눌러요. 시트가 많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적으면 적게 걸리겠죠. 접속 횟수 초과 시에는 수정이 안 되니 저장도 안 돼요. 소나문 감리보고서 파일을 열어요. 여기에 성함을 여기에 전화번호 끝 4자리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눌러요. 로그인 성공 메시지예요. 현재 접속 횟수, 남은 접속 횟수, 접속 시간 등은 소나무 쉼터에서 관리 및 확인은 불가능해요. 얘를 누르면 소나무 쉼터 유튜브가 열리고 아니오를 누르면 창이 닫히고 파일을 사용 가능해요. 전체 초기화 매크로는 소나문 감리보고서 서류에 입력된 모든 데이터를 지우고 함수가 있었던 셀에는 함수를 복원해요. 다만 각 시트에 500행 자재검수 검측 시트에 1000행의 함수를 지우면 함수의 복원이 안 돼요. 경고 메시지는 2번 뜨고 2번 모두 스인을 하면 초기화가 진행돼요. 각 셀에는 소나문 승인 목록의 데이터를 가져와요. 물론 소나문 보고서에 직접 작성도 가능하고요. 이 부분을 내용 지우기 해도 초기화가 완료되면 함수가 복원이 돼요. 시트에 처음 들어갈 때는 시트 코드가 동작해서 배율 관련 페이지 나누기가 동작을 해서 약간 시간이 걸려요.
다음에 들어갈 때는 수정사항이 없으면 코드 동작이 안 되어 시간이 안 걸려요. 공사명을 기재해요. 소재지 회사명을 작성해요. 회사 로고를 넣어요. 물론 안 넣어도 되고요. 로고 삽입 영역을 선택하고 회사 로고 삽입 매크로를 동작시켜요. 파일을 선택해요. 저는 원드라이브 파일이라 다운로드하고 삽입이 되는 거예요. 회사 로고를 넣으면 표지 등의 회사 로고가 동일하게 들어가요. 표지 시트 2. 기술 검토 시트 3. 공정관리 시트 4. 품질관리 시트 등 로고가 적용된 시트에 모두 적용이 돼요. 다만 듀얼 모니터를 확장으로 사용하실 때는 사진의 위치가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진을 넣을 때만 화면의 오른쪽 맨 밑에 와이파이 스피커 배터리 위치를 누르면 창이 올라오고 맨 밑에 화면에서 다른 화면에 표시를 누르고 확장이 아닌 PC 화면만이나 복제를 선택해요. 사진 넣기 작업을 할 때만요. 발주처 입력하고요. 연도 회차 입력하고요. 만일 계약일이 25년 2월 1일이고 회차가 1회차면 계약일부터 해당 분기 말까지의 데이터가 출력이 돼요. 월간에 입력이 되면 분기보다 우선이 돼요. 계약 시작일, 계약 종료일을 입력해요. 2분기의 보고서 기간은 4월 1일에서 6월 30일이니까 보고서 기준은 6월 말일 현재가 되는 거예요. 배율셀을 만든 건 엑셀의 특징이 엑셀 버전 픽셀 등에 의해 화면이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배율 100으로 해서 페이지를 맞췄는데 열어보시면 간혹 인쇄 페이지가 잘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배율을 조정해서 각 시트마다 배율을 적용해서 페이지를 맞춰요. 만일 배율을 99로 수정하면 각 시트마다 배율이 적용돼요. 기존 목록 보이기와 숨기기가 있어요. 보이기 상태의 경우 7월 1일이 전 데이터를 보이는데 음영 처리를 하고 현재 분기는 음영 처리가 안 되고 보여요. 숨기기로 바꾸면 이렇게 6월 말일까지의 데이터가 숨겨져요. 시트에 들어갈 때 코드가 동작되어 시간이 좀 걸리는데 다시 들어가면 시간이 안 걸려요. 다시 기존 목록 보이기를 선택하면 이전 분기는 음영 처리되고 다 보여요. 역시 처음 시트에 들어가면 코드 동작으로 시간이 좀 걸리고요. 이 부분은 감리원 기재 부분이에요. 이 감리원 배치 기간은 감리원이 기재가 되면 자동 입력이 돼요. 물론 감리원 변경 등이 발생되면 수기 작성도 가능하고요. 초기화하면 수식은 복원이 돼요. 여기는 감리원 구분이고 공정과 책임 보조를 작성하면 돼요. 지금처럼 소방 책임, 소방 보조, 정기 책임, 정기 보조 등 공정과 책임 보조를 넣으면 돼요. 표지의 이 부분에 감리원이 출력이 되고 이 부분에서는 책임 감리원만 출력이 돼요. 만일 여기가 통신 책임이고 통신 보조, 전기 책임, 전기 보조로 수정을 하면 표지의 수정 사항이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일다 감리 배치 시트에서 감리원 배치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이렇게 감리원 배치가 적용돼요. 감리 배치 기간을 수정을 하고 일다 감리 배치 시트에서 감리원 배치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이 부분의 감리 구분을 수정을 하고 일다 감리 배치 시트에서 감리원 배치 매크로를 다시 동작시키면 감리원 배치가 적용이 돼요. 이렇게요. 표지 시트에도 반영이 되고요. 25년 8월 15일로 수정하면 9월 말일 기준으로 감리 기간이 종료되겠죠. 그럼 표지에서 보면 이렇게 한 분만 남아요. 다시 일다 감리 배치 시트에서 감리원 배치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감리원이 적용이 돼요. 감리원 배치는 6 안전관리 시트에도 적용이 돼요. 조직도 생성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조직도가 생성이 돼요. 보조감리가 1명이면 아래에, 보조감리가 2명이면 좌우에,
보조 감리가 셋이면 좌중 5, 넷이면 가운데에 5이면 좌우에 6이면 좌중 우에 배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조직도가 생성이 돼요. 매크로 ON을 누르면 매크로 오프가 돼요. 매크로 오프에서는 시트 코드 배율 등 매크로가 동작이 안 돼요. 시트 보호를 누르면 시트 해제가 돼요. 시트 해제 상태에서는 셀 병합 등이 활성이 될 수 있어요. 시트 해제를 다시 누르면 시트 보호가 돼요. 이 상태에서는 시트 병합, 시트 분할 등이 동작을 안 해요. 양식이나 서식을 변경할 때는 시트 해제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파일을 열 때 기본은 시트 보호 상태예요. 시트 추출하기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창이 떠요. 그럼 이 파일에 모든 시트 리스트가 보여요. 전체 선택을 하면 사용 방법 시트와 기본 정보 시트를 제외한 모든 시트가 선택이 돼요. 물론 각각 시트를 선택 해제 가능하고요. 선택한 시트를 엑셀 저장, PDF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엑셀 저장 시에 로그인 시트와 매크로는 제외가 돼요. 승인 목록 변경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연결된 승인 목록 파일을 변경할 수 있어요. 새로 연결할 승인 목록 파일을 선택해요. 승인 목록 변경 시 승인 목록 파일과 보고서 파일에 동일하게 있는 시트는 자동으로 삭제 복사가 돼요. 승인 목록 파일의 시트와 동일하게요. 승인 목록 파일이나 보고서 파일에만 있는 문서는 삭제 복사에서 제외돼요. 지금은 1분 남짓 걸렸는데 시트 생성이 많을 때는 시간이 더 걸리고 시트 개수가 줄어들 때는 약간 적게 걸려요. 시트 생성 시에는 시트 내의 모든 연결 함수도 변경이 되어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소나문 승인 목록에는 시트가 하나씩만 있어요. 그래서 40초 남짓 걸리고 승인 목록처럼 시트의 개수가 조정이 돼요. 시트가 삭제 복사 후에 집계표가 있는 시트에 들어가면 집계표의 개수가 조정이 돼요. 다시 여러 공종이 있는 승인 목록 파일로 변경을 하면 동작 시간은 100초 넘게 걸리고 각 시트를 복사해서 생성이 되고 시트 내의 함수도 수정이 돼요. 집계표가 있는 시트에 들어가면 집계표도 추가로 보여요. 승인 목록 파일에 2-1 도서검토, 도서검토, 통신 도서검토, 소기 도서검토 건축 순으로 시트가 배치되어 있으면 감리보고서에도 같은 순서대로 생성 배치가 돼요. 2-2 상세도, 상세도, 소기 상세도, 통신 일대 보고서에도 2-2 상세도, 상세도, 소기 상세도 통신으로 생성 및 배치가 되고요. 승인 목록 파일에만 있는 총괄 시트 1-2 신고 및 기술자 1-4 시공계획서 등은 보고서 파일에 추가 생성이 안 돼요. 반대로 보고서 파일에만 있는 기본 정보 시트, 표지 시트 1, 사업 개요 시트 등 보고서 파일에만 있는 시트는 삭제가 안 되고요. 품질 관리 시트 등 집계표가 있는 시트에 들어가면 집계표의 개수도 조정이 돼요. 2-1 도서검토 시트에 11행까지 아까 데이터를 지웠었죠. 2-1 도서검토 통신 시트나 도서검토 소기 도서검토 건축 등 도서검토 시트를 복사한 시트도 동일하게 지워져 있어요. 그래도 파일 전체 초기화 매크로를 실행하면 함수는 모두 복원이 돼요. 보고서 시트에도 각 시트마다 직접 작성이 가능해요. 문서번호 열의 숫자가 3개니까 016을 입력하면 결과열이 복사가 되고 날짜열에는 숫자 6자리를 입력해요. 지금은 2025년 6월 6일로 이전 분기가 되므로 음영 처리가 돼요. 문서열에 017 날짜열에 250858을 입력하면 현재 분기니까 음영 처리가 안 되고요. 문서열에 실수로 017이 입력이 되면 중복 문서 번호로 노란색으로 경고를 띄워요. 3. 공정관리 시트의 월별 정경사진 부분에서 사진 삭제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월별 정경사진이 삭제가 돼요.
전경 사진을 넣을 때는 영역을 선택하고 월별 사진 매크로를 동작시켜요. 물론 사진 넣을 때는 듀얼 모니터 사용 시 확장을 해제해야 정확한 위치에 삽입이 가능해요. 사진 대지 시트예요. 사진 대지 초기화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사진 대지 모든 시트를 삭제하고 한 페이만 남기고 사진은 모두 삭제를 해요. 사진을 넣을 때는 동일하게 영역 선택 후 사진 매크로를 동작시켜 사진을 선택해요. 그럼 영역에 꼭 맞게 사진이 삽입이 돼요. 역시 사진을 넣을 때는 듀얼 모니터 사용 시에는 확장을 해제하고 매크로를 사용해요. 사진 시트에 페이지를 추가할 때 페이지 추가 매크로를 동작시켜요. 그럼 한 페이지가 추가돼요. 5. 시공관리 시트에 들어가면 집계표가 정리돼요. 물론 자동으로요. 5-1 검측 시트 등 시트 내에 페이지를 추가할 때는 각 시트의 마지막 행에 데이터를 2개 입력하면 페이지가 추가가 돼요. 문서번호 셀에 260606을 입력하고 날짜 열에 250809를 입력하면 결과열이 복사가 되고 다음 한 페이지가 추가돼요. 검측 내용에 107동 지상 32층 슬라브를 입력하면 검측 부위는 자동으로 표시가 돼요. 5-2 발송 문서 시트 등 사행의 문서번호 셀에 숫자가 2개인데 001을 입력하면 문서번호 형식이 안 맞춰지고 01을 입력하면 문서번호 형식이 맞춰져요. 물론 사행의 문서번호 셀이 숫자가 4개면 이후 숫자 4개를 입력하면 돼요. 전체 파일 초기화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확인창이 2번 뜰 거예요. 2번 다 확인을 누르면 감리보고서 파일 전체 초기화되고 직접 입력한 데이터도 삭제가 되고 함수가 재생이 돼요. 이 메시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시트의 에러도 신경 안 써도 돼요. 파일 전체 초기화를 실행한 후 승인 목록 변경으로 승인 목록을 연결하면 돼요. 승인 목록 변경이 완료가 되면 에러들도 사라져요. 다음은 소나문 소방서류 버전 6 사용 방법이에요. 소나문 소방서류 버전 6을 열어요. 버전명은 소나문 소방서류 버전 6이에요. 문서 최종 확인 날짜를 확인하세요. 여기에 사용자 이름 임시사용자는 길손님 또는 테스트를 작성하고 여기에는 전화번호 뒤 4자리 임시사용자는 1234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눌러요. 길손님은 초과 접속 사용자로 보기와 인쇄 시트 추출하기만 가능해요. 아니오를 눌러서 파일로 들어가요. 지금은 초과 접속자로 모든 매크로 동작이 안 돼요. 그래도 시트 추출하기는 가능해요. 산출표 선택을 누르면 산출표만 선택이 되고 전체 선택을 누르면 버전 설명 작성 방법 기본 정보 시트를 제외하고 모든 시트가 선택이 돼요. 엑셀 저장을 선택하면 매크로를 제외한 엑셀 문서로 저장이 되고 PDF 저장을 누르면 PDF로 저장이 되어 산출표 작성 시 시공사와 협업을 할 때 산출표를 엑셀로 저장해서 공유하시면 돼요. 닫을 때도 수정이 안 되니 저장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소나문 소방서류 버전 6을 열어요. 사용자는 성함을 임시사용자는 길손님 또는 테스트를 넣고 사용자는 전화번호 뒤 4자리 임시사용자는 1234를 작성하고 로그인을 눌러요. 소나무 쉼터에서는 접속시간, 접속횟수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현재 문서의 확인 날짜는 중요해요. 꼭 확인하시고 양식의 변경이 있으면 소나무 쉼터에 연락주세요. 일단 아니오를 눌러서 파일로 들어갈게요. 이 영역은 소방시설 작성 영역이에요. 이 부분은 특정 소방대상물 건축구조 관계인 위탁 시에는 위에는 위탁자 아래에는 수탁자를 입력해요. 이 부분은 소방서. 이 부분은 감리자 변경이 있으면 아래에 작성해요. 설계업자 시공업자. 이 부분은 현재 시트가 다 보여요. 기본은 필요한 시트만 보이고요. 시트 정리 매크로를 실행하면 파일 내의 모든 파일이 보여요. 물론
이 부분의 시트명을 누르면 해당 시트로 이동을 해요. 상호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공사 시작 날짜 공사 종료 날짜 공사 시작 날짜는 년 월까지는 모든 착공 관련 서류의 제출 날짜가 되어 공사 종료 날짜는 완공 관련 서류의 제출 날짜가 되어 물론 월까지만 작성이 돼요. 건축허가일 이 부분은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그 밖의 것을 선택해요. 주요 구조부의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 조적조 목조 기타 구조를 선택해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2 특정 소방 대상물 명의예요. 공동주택일 때는 S12셀의 세대수가 나오고 T12셀의 세대수를 작성하면 돼요. 공동주택 공장 관광휴게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묘지 관련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문화재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복합건축물 수련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온수시설 위락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위료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장례시설 전시장 종교시설 지하가 지하구 창고시설 판매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추가 용도 지하층수 지상층수 지붕층 명칭 옥탑층 명칭은 지상 최고층 위의 층 명칭 그 층 위의 층 명칭 이 부분은 피트층 및 피난안전구역층 등의 명칭 및 층수를 넣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작성 후에 산출표로 가면 자동으로 층수가 정리돼요. 층수를 변경 또는 피트층 피난안전구역 층 적용을 수정하면 산출표가 자동으로 정리돼요. 피트층 및 피난층도 변경을 해도 자동으로 산출표가 정리돼요. 건축면적 대지면적 바닥면적 주동수 부속동 동수를 기재해요. 관계인명 관계인 성명 법인번호 전화번호 이 부분은 수탁자 정보예요. 이 부분은 소방서예요. 감리자명은 감리회사예요. 전화번호 대표자 등록번호 소재지. 이 부분은 전문 일반 이 부분은 상주 일반 책임 감리원 이름 보조감리원 이름을 기재해요. 이 부분은 설계업자예요. 건축설계 및 소방설계업자 란이에요. 결과보고시 일지 갑지에 기재돼요.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해요. 1번 시공업체의 변경 후는 4번 시공업체 2번은 5번 3번은 6번 시공업체의 변경 후예요. 1번 또는 4번 시공업체만 기재가 되면 1번 시공업체는 변경 전 4번 시공업체는 변경 후에 작성이 되고 소방시설은 전체 소방시설이 기재가 돼요. 4번 시공업체를 지우면 이렇게 변경 전 변경 후 모두 없어져요. 2번, 3번, 5번, 6번 시공업체 작성 시 시트 정리 매크로를 한 번 동작시키면 전체 시트가 보이고 다시 한 번 동작시키면 필요한 시트만 보여요. 이 부분은 건축시공사예요. 방화구획 확인서에 기재가 돼요. 이 부분은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에 기재되고요. 시트 정리 매크로는 모든 시트 보이기 필요한 시트만 보이기 기능을 해요. 파일을 열 때 기본은 필요한 시트만 보이고 나머지는 숨기기 돼요. 매크로 ON을 누르면 매크로 오프가 돼요. 매크로 오프 상태에서는 시트의 배율과 페이지 나눔 등의 시트 코드의 동작이 안 돼요. 다시 누르면 매크로 ON이 되고 기본은 매크로 ON으로 돼요. 시트 보호를 누르면 시트 해제가 돼요. 다시 누르면 시트 보호가 되고요. 기본은 시트 보호예요. 배율을 조정을 하면 각 시트에 들어갈 때 배율이 조정이 돼요. 배율을 조금씩 조절하면서 시트의 페이지를 용지에 맞춰요. 이렇게 배율을 조정을 하고 시트에 들어가면 시트의 배율이 조정이 돼요. 매크로 오프 상태에서는 배율 조정 등의 매크로 동작이 안 돼요. 매크로 온 상태에서는 배율 조정 등의 시트 코드가 동작이 되고요. 이 부분은 소방시설 부분이에요. 해당되는 소방시설 앞에 파란색 셀에 1을 기재해요. 주황색 셀은 함수 셀이라 수정이 안 돼요. 이렇게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가 없다면 이를 지우고 시트 정리를 동작시키면 해당 시트는 숨기기가 돼요.
시트 추출하기를 누르면 현재 보이는 모든 시트의 리스트가 나와요. 산출표 선택을 누르면 모든 산출표 시트만 선택이 돼요. 시공사와 산출표 작성 협업을 할 때 많이 사용해요. 전체 선택을 누르면 버전 설명 작성 방법 기본 정보 시트를 제외한 모든 보이는 시트를 선택해요. 엑셀 저장을 누르면 매크로를 제외한 엑셀 파일로 저장이 되고 PDF 저장을 누르면 PDF 파일로 저장이 돼요. 이 부분은 전체 소방시설이 작성이 되고 이 부분은 소방기계 분야, 이 부분은 소방전기 분야가 작성이 돼요. 상호 용도 구분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가 자동으로 넘어와요. 공동주택일 때 세대수도 기재가 되고요.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이 기재돼요. 전체 소방시설 관계인 이름, 관계인 주소. 도급 형태는 거의 분리도급일 거예요. 분리도급 예외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요. 계약 이행 보증을 했을 때는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해야 해요. 계약 이행 보증을 했을 때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안 하면 과태료 200만 원 사항이에요. 만일 계약 이행 보증을 안 하면 공사대금 지급 보증 대상이 안 돼요. 과태료도 대상이 안 돼요. 그럴 때 계약 이행 미보증으로 체크하면 돼요. 소방시설 공사업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착공일 완공예정일 원도급 하도급 그런데 하도급은 일부에 한해서만 적용이 돼요. 공사 구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정비 그 밖의 공사도 기본정보 시트에서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넘어와요. 1번의 변경 후는 4번 시공업체예요. 4번이 작성이 되면 1번 시공업체가 변경 전에 4번 시공업체가 변경 후에 기재가 돼요. 하도급 신고서는 많이 사용을 안 해요. 요즘은 소방이 분리도급으로 원도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일부 하도급 가능한 현장이 있어서 양식에 남겨놨어요. 특정 소방 대상물 관계인 원도급자, 원도급자는 소방업체가 되겠죠. 하도급자는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되고요. 하도급자 책임시공기술자 이름 주소 자격의 종류 자격증 발급 일자 자격증 번호를 기재해요. 통보 날짜는 착공신고 날짜보다 앞서야겠죠. 통보인은 원도급자가 되는 거고요. 원도급자가 관계인에게 통보하는 서류예요. 감리지정 신고서 특정 소방 대상물 상호 주요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 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금 생년월일에 줄 바꿈이 된 것 같은데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정상이에요. 엑셀이 이런 점이 단점이 있어요. 소방공사 감리업자 상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소방공사 감리원 소방공사 감리기간 감리대상 소방시설 상주감리 일반감리 기본정보 시트에서 감리원을 추가하면 감리지정 신고서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어 시트 코드에 의해서 핵 높이도 조절이 되고요. 감리계획서 갑지에도 동시 적용이 돼요. 시공업체 1, 2사에 기재가 되면 감리계획 갑지에 가면 자동 적용이 돼요. 시공업체 5와 3이 기재가 되면 감리계획 갑지에 자동 적용이 돼요. 소방시설 공사기간과 감리기간이 적용이 돼요. 기본정보 시트에서 감리원이 수정이 되면 감리계획 갑지에 적용이 돼요. 공사감리 일정의 종료일은 기본정보 시트의 종료일이 넘어와요. 공사감리 일정의 시작일은 기본정보 시트의 공사기간 시작일에 신고서 접수 후 착공기간을 더한 날짜예요. 보통 착공신고와 감리지정신고의 처리기간이 2일이어서 서류 접수하고 3일 정도 후에 공사 시작하는 걸로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신고서 접수 후
착공기간이 빈 셀이면 3일을 자동으로 더해요. 그래야 서류상으로 선시공이 안 돼요. 감리원 배치 통보서 특정 소방 대상물 상호 용도 소재지 전화번호 구조 대지 면적 연면적 건축 면적 관계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소방감리원 역시 기본정보 시트에서 수정이 되면 시트에 자동 적용이 돼요. 이 부분도요. 기본정보 시트에서 수정을 하고 배치 통보서에 들어가면 자동 적용이 돼요. 감리원 배치 변경 통보서는 감리원 변경 시 사용해요. 이 부분을 수정하고 변경 사유도 작성을 해요.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해요. 공사 시공자는 기본정보 시트에 건축 관련 부분에 작성을 해요. 그럼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시트가 작성이 돼요. 화재 예방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해 선임 후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해요. 아니면 선임 일자를 조절해야겠죠. 소방시설공사 현황 표지예요. 착공신고와 감리 지정이 되면 소방시설공사 현황 표지를 현장 입구에 게시해야 돼요. 감리원을 변경하고 공사 현황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기본정보 시트에서 시공업체를 추가 삭제 수정하고 공사 현황 시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수정사항이 적용이 돼요. 소방시설공사 위반사항 보고서예요. 특수장소 관계인 소방시설공사업자 도급인 시행사죠. 위반사항 조치하여야 할 사항 시정기간 참고자료 보고 날짜 위반사항 보고를 할 정도면 현장에서 너무 말을 안 듣는 사항이겠죠. 만일 위반사항 보고가 되면 공사 중지가 될 거예요. 그럼 시행사와 감리사와의 미리 소통이 있어야겠죠. 물론 법적으로는 소통은 없어도 되지만요.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서예요. 착공신고가 공사의 시작이라면 완공검사 신청서가 공사의 종료로 보면 되겠죠. 신청인 시공장소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 시공 기술자 공사 종료 착공신고일 신청인 기본정보 시트에서 시공업체 2와 3을 지우면 소방시설의 종류가 전체 종류가 돼요. 부분완공 신청서예요. 착공신고 후에 부분적으로 완공시킬 때 사용해요. 완공 부분과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방화구획을 해야 해요. 소방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예요. 특정 소방 대상물 소유자 소방공사 공사업자 시공한 소방시설 도급인 착공일 소방시설 완공일 특정 소방대상물 완공예정일 감리자 감리원 기본정보 시트에서 공사업자를 추가하면 결과보고서에 적용이 되고요. 기본정보 시트에서 감리원을 수정을 하면 결과보고서에 자동으로 적용이 돼요. 소방공사 감리 결과 통보서는 결과보고서와 동일한 서식이에요. 다만 결과통보서는 관계인 도급인 건축사의 결과보고서는 소방서에 보내는 거예요. 소방공사 감리일지예요. 업체명 감리원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 또는 도급인 소방시설 설계업자 소방시설 공사업자 이 부분도 기본정보 시트에서 수정을 하면 일지 시트에 자동 적용이 돼요. 소방시설 변경 내역서 시트에서 변경 내역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산출표에 보이는 열에 대해서 기준 수량, 즉 설치계획서 물량과 현재 수량, 즉 준공 당시 수량이 차이가 있는 소방시설만 정리가 되어 변경 사유는 적정한 사유를 작성하면 돼요. 산출표 시트에서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켜서 시설명 1일 때는 모든 열이 숨기기 취소가 돼요. 이 상태에서 변경 내역서에 가서 변경 내역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기준 수량과 현재 수량이 차이가 있는 시설명이 모두 출력이 돼요. 산출표 시트에서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켜서 시설명 2일 때는 실행에 채우기가 없는 열이 숨기기 되고
변경 내역서 시트에서 다시 변경 내역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이렇게 숨기기가 안 된 열에 대해서만 출력이 돼요. 다시 산출표 시트에서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시설명 3이 되고 시설명 3은 시설명 1과 같이 모든 열이 다 보여지고 다시 동작시켜서 시설명 4가 되면 7행의 채우기 없는 열과 8행과 9행이 모두 0인 열도 숨기기 되어 진우수량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모든 산출표의 기준수량 행이 숨기기 취소가 돼요. 지금 보면 8행과 9행이 모두 0인 열도 보이는 것 같은데 이는 지금 108동 산출표를 보고 있어서 그래요. 기준은 산출표 동총괄 시트예요. 산출표 동총괄 시트에서는 7행의 채우기가 없는 열과 8행과 9행이 모두 0인 열을 숨기게 된 거예요. 이 상태에서 변경 내역서 시트에서 변경 내역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다시 정리돼요. 다시 산출표 시트에서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시설명이 5가 되고 모든 열이 숨기기 취소가 되고 다시 동작시키면 시설명 6이 되고 7행의 채우기 없는 열과 9행이 0인 열도 숨기기 돼요. 변경 내역서 시트에서 변경 내역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현재 산출표에 보이는 행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가 돼요. 지금 산출표 동총괄 시트의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와 간이소화용구의 개수는 동일해서 변경 내역 시트에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 기체와 간이소화용구는 숨기기가 된 거예요. 산출표 동총괄 시트의 자동식 소화기와 주방화재용 소화용구의 기준 수량과 현재 수량이 달라서 변경 내역서에 가면 자동식 소화기와 주방화재용 소화용구가 있어요. 지금 산출표 동총괄 시트의 78행과 79행 사이에서 페이지가 나눠졌잖아요. 이럴 때 인쇄 영역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눠지고 내용 없는 페이지 이후는 모두 숨기게 돼요. 이렇게 시설명 2처럼 보이는 열이 많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에 들어가는 행위 수가 많아지겠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인쇄 영역에 꽉 차게 돼요.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켜서 시설명 3에서는 모든 열이 다 보이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 인쇄 영역 매크로를 동작시키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이렇게 숨기기 된 영역은 숨기기 취소는 안 되고 페이지에 빈 영역이 발생되죠. 이런 경우 기준 수량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켜서 모든 행위 보이기 상태에서 지금은 284행과 285행 사이에서 페이지가 나눠지는데 인쇄 영역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이렇게 283행까지 보이고 이후 행은 모두 숨기게 되어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페이지에 꽉 차게 돼요. 다시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켜서 시설명 4일 때 인쇄 영역 매크로를 동작시키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보이는 열에 대해서 페이지는 꽉 차게 돼요. 시설명 6에서 제출 서류이고 보이는 열이 가장 적어서 인쇄 영역 매크로를 동작시키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이렇게 페이지에 꽉 차게 페이지 설정이 돼요. 기준 수량 정리 매크로로 기준 수량을 숨기기 한 후에도 인쇄 영역 매크로를 실행하면 기준 수량이 숨겨진 상태에서 페이지가 꽉 차게 인쇄 영역이 돼요. 각동 산출표에서 데이터를 변경하고 산출표 동총괄 시트, 산출표 층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서 약간의 시간이 걸려요. 다만 산출표의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 다시 산출표 동총괄, 산출표 층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코드의 동작이 안 돼요.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하려면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켜요. 물론 층수 변경 시에도 동작을 하고요.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A5셀의 시설명 1에서 시설명 2로 바뀌고 실행에 채우기가 안 된 셀의 열이 숨기기 돼요. 다시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시설명 3이 되고 모든 열이 숨기기 취소되고 다시 동작시키면 시설명 4가 되고 7행에 채우기 없는 셀의 열과 8행과 9행이 모두 0인 열이 같이 숨기기 돼요. 다시 동작시키면 시설명 5가 되고 모든 열이 숨기기 취소가 되고 다시 동작시키면 시설명 6이 되고 7행에 채우기 없는 열과 9행이 0인 열이 같이 숨기기 돼요. 다시 동작시키면 시설명 1이 되고 모든 열이 숨기기 취소가 되고요. 시설명 2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하면 페이지에 꽉 차게 출력은 되는데 지금은 150행과 151행 사이에서 페이지가 나눠지는데 이런 경우 인쇄 영역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이렇게 D열에 병합된 셀이 잘리지 않게 페이지가 나눠지고 빈 페이지는 모두 숨기게 돼요. 모든 시트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다시 시설명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시설명 3이 되고 모든 열이 숨기기 취소되고요. 다시 누르면 시설명 4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인쇄 영역을 누르면 페이지에 꽉 차게 보이는 열에 맞게 페이지가 나눠져요. 시설명 정리를 다시 동작시키면 시설명 5가 되고 다시 동작시키면 시설명 6이 돼요.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보이는 열에 꽉 차게 페이지가 나눠져요. 시설명 6에서 인쇄 영역 매크로를 동작시켜서 빈 페이지를 숨긴 후 다시 시설명 1에서 인쇄 영역 매크로를 동작시켜도 숨겨진 행은 보이지 않아요. 이럴 땐 기준 수량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켜서 숨겨진 행을 숨기기 취소 상태로 만들고 인쇄 영역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정상적으로 페이지에 꽉 차게 출력이 돼요. 산출표 시트의 추가 삭제 시 지금은 산출표 백사동을 삭제하고 산출표 층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산출표 층총괄 시트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산출표 동총괄 시트도 들어가면 업데이트가 돼요. 산출표 시트를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이동 복사를 누르고 복사본을 만든 후 시트명을 수정해줘. 산출표 층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코드가 동작되면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어 산출표 동총괄 시트도 동일하고요. 만일 동작이 안 되면 산출표 아무 시트나 들어가서 데이터를 변경해요. 산출표 동총괄 산출표 층총괄 시트가 업데이트되면 1개요 시트에 들어가요. 그럼 산출표 동수에 맞게 개요 시트의 블록이 추가, 삭제되고 데이터가 업데이트 될 거예요. 이 소화기 시트도 동일해요. 그런데 소화기 시트는 페이지가 많아서 코드 동작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그래도 들어갈 때 한 번만 그래요. 산출표 시트를 복사 추가하고 개요 시트에 가면 아무 동작도 안 해요. 소화기 시트도요. 그럴 때 개요표 시트 삽입 매크로를 동작시켜요. 개요표 시트 작성 매크로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안 왔을 때 동작시켜요. 개요표 시트 정리 매크로는 페이지 나눔이 정확하지 않을 때 동작시키고요. 소화기 시트도 동일해요. 소화기 시트 삽입은 산출표 동총괄, 산출표 층총괄 시트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소화기 시트에 바로 왔을 때 사용하는 코드예요. 산출표 시트를 복사 삽입하고 다시 소화기 시트에 와서 소화기 시트 삽입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이렇게 페이지가 추가가 돼요. 3옥 내소하전 시트예요. 방수구의 개수와 송수구의 개수는 산출표에서 넘어와요. 만일 옥내 부대 시트를 삭제하고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전체 수량이 넘어오고요. 부대 시설에 펌프가 별도 설치되었다면 옥내 소화전 부대 시트를 만들고 시트명은 산출표의 이름과 옥내 소화전 시트의 이름을 동일하게 하고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옥내 소화전의 방수구는 539개, 송수구는 13개. 옥내 소화전 시트의 방수구는 463개, 송수구는 12개. 옥내 소화전 부대 시트에 들어가면 방수구 76개, 송수구는 1개로 합하면 전체 수량이에요. 스프링클러 설비 시트의 송수구 개수도 동일해요. 다만 산출표의 이름과 옥내 소화전 설비 스프링클러 설비의 시트명이 동일해야 해요. 만일 스프링클러 펌프가 부대동에 없으면 시트를 삭제하고 스프링클러 시트에 가서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돼요. 반대로 부대 시설에 스프링클러 펌프가 있다면 스프링클러 부대 시트를 복사해서 만들고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송수구 수량이 정리가 돼요. 목차 시트에서 목차 시트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서 파일 내의 모든 성능 시험 조사표 시트를 보이게 해요. 가스 누설 경보기, 피난기구, 연결송 수관, 비상 콘센트 시트의 산출표 연동을 확인하기 위해 시트들을 앞으로 옮길게요. 산출표 105동, 산출표 104동 시트를 선택해서 삭제하고 산출표 층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돼요. 산출표 동총괄 시트에 들어가도 산출표 동총괄 시트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요. 업데이트 이후에 다시 산출표 동총괄, 산출표 층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코드 동작은 안 해요. 가스 누설 경보기 시트에 들어가서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면서 핵 높이를 맞춰요. 동별, 층별 선택을 눌러서 동별을 선택하면 동별로 층별을 선택하면 층별로 작성이 돼요. 물론 층별을 선택해도 데이터가 많으면 동별로 작성이 돼요.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페이지에 맞게 핵 높이가 조절이 돼요. 피난기구 시트에 들어가서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돼요. 지금은 지하 1층 면적과 기준 설치 개수가 표시가 안 되었죠. 피난기구의 종류에 공기 안전 매트만 있는 경우 면적당 개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작성이 안 되게 했어요. 만일 산출표 시트에 들어가서 지하 1층에 다른 피난기구를 입력하고 피난기구 시트에 들어가서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이렇게 바닥 면적 및 기준 설치 개수가 작성이 돼요. 물론 기준 개수는 화재 안전 기준에 의해 용도별로 정한 기준 개수를 나눈 개수예요. 다시 산출표 시트에 들어가서 지하 1층에 피난기구를 지우고 공기 안전 매트만 남기고 산출표 층총괄, 산출표 동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다시 피난기구 시트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돼요. 물론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 안 시켜도요. 산출표 시트에서 데이터를 수정하고 산출표 층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산출표 층총괄 시트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산출표 동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산출표 동총괄 시트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돼요. 이 상태에서 연결송 수관 설비 시트에 들어가면 연결송 수관 설비 시트는 자동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핵 높이가 조정이 돼요. 비상 콘센트 설비 시트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물론 데이터의 변경이 없으면 업데이트는 안 돼요. 산출표 시트에 들어가서 비상 콘센트 설비의 데이터를 수정을 하고 비상 콘센트 설비 시트에 들어가서 산출표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해보면 핵 높이가 조절이 되어 페이지에 맞춰져요. 다시 산출표 시트에 들어가서 비상 콘센트 설비의 데이터를 수정하고 산출표 층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층총괄 시트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산출표 동총괄 시트에 들어가면 동총괄 시트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돼요.
이 상태에서 비상 콘센트 설비 시트에 들어가면 데이터가 자동으로 업데이트되고 핵 높이 조절이 돼요. 인쇄 미리 보기를 보면 페이지에 맞춰져요. 나머지 시트의 동작 등은 소나문 소방서류 버전 5.1을 참조하세요. 기본 정보 시트에 데이터 초기화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경고 메시지가 2번 떠요. 2번 다 확인을 하면 파일은 완전 초기가 돼요. 지금 보이는 시트는 초소안의 필요 시트만 보이는 거고요. 시트 정리 매크로를 실행하면 파일 내의 모든 시트가 보여요. 소방시설을 체크하고 시트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모든 시트가 보이고 다시 시트 정리 매크로를 동작시키면 필요한 시트만 보여요. 산출표는 산출표 동총괄, 산출표 층총괄, 산출표 101동 산출표 부대만 남고요.